이 영상을 보기 전에 단 1초만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 누르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한 사람의 진심이 누군가의 포기 앞에 조용한 기적이 되어주는 길입니다. 요즘 유난히 마음이 무거우셨죠? 누군가와의 말다툼이 있었거나 하는 일마다 자꾸만 엇나가고 기댈 곳도 말할 곳도 없고 가끔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저 괜찮다고 말해주는 목소리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기도 하잖아요. 혹시 요즘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지 않으셨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내 노력은 자꾸만 돌아오는 게 없을까? 왜 나는 자꾸만 뒤처지는 기분일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를 건네려 합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평범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사람들보다 느리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매일 도끼를 갈았습니다. 그건 도저히 바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이들은 믿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보자. 지금은 작지만 언젠간 빛날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 아이. 햇살을 닦아 마을에 빛을 가져온 아이. 반딧불을 쫓아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긴 아이.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마다 한 컷의 만화를 그려 세상을 울린 아이. 이 내 아이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영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분명 누군가의 포기 앞에서 작은 불빛처럼 살며시 손을 내밀어줍니다. 그래, 괜찮아. 지금 너도 도끼를 갈고 있는 중이야. 이 영상은 당신에게 그런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자성어, 그저 어려운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깃든 작은 기적의 기록들이라는 걸 함께 느껴보셨으면 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4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숨은 4개의 사자성어는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불을 밝혀줄 거예요.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꿈이 조용하고 작은 아이였습니다. 늘 뒷자리에 앉아 말없이 연필만 쥐고 있는 아이. 그날도 역시 받아쓰기 시간. 선생님이 말합니다. 자, 3번째 단어. 바늘. 꾸미는 머뭇머뭇 글씨를 씁니다. 바늘. 하지만 또 틀렸습니다. 공책을 움켜쥐고 벽 쪽으로 돌아앉은 꾸미. 에이, 또 틀렸잖아. 꾸미는 공책을 구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종이엔 수십 번 지운 흔적과 손에 번진 연필 자국만 남아있었죠. 난 안 돼. 아무리 해도 난 안 되는 애야.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 공책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공책을 던져두고 눈을 감았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반짝이는 빛이 꾸미의 방안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나는 마부 요정이야. 희미한 불빛 속에 작은 날개를 가진 요정 하나가 꾸미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 도끼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말 들어봤니? 도끼가 바늘이 돼요? 그래, 마부작침이라는 말이야. 오늘 내가 너를 그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데려갈게. 요정의 손을 잡고 도착한 곳은 조용한 고대 유적지. 그곳엔 한 소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커다란 돌에 도끼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도끼를 갈고 있어. 바늘로 만들려고. 그게 가능해? 소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조금씩만 갈면 언젠간 아주 뾰족해질 거야. 그 말이 꾸미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면 나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꾸미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제 구겨졌던 종이 다시 펴서 살폈고 그 위에 또박또박 같은 단어를 써보기 시작했죠. 바늘, 바늘, 바늘. 10번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처음엔 선도 삐뚤빼뚤했고 리을도 항상 틀렸지만 하루 이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변화에 놀랐습니다. 꾸미야, 요즘 글씨가 정말 예뻐졌구나. 그 말에 꾸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책상 밑에서 꽉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꾸미의 공책엔 수백 번 반복된 글자와 문장들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꾸미야, 요즘은 글씨 쓰는 걸 참 좋아하네. 꾸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도끼를 갈면 바늘이 된대요. 난 지금 도끼를 갈고 있는 중이에요. 그해 가을, 학교에서는 전국 글쓰기 대회 참가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반 대표는 꾸미입니다. 반 아이들은 놀랐고 꾸미도 스스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꾸미는 발표대에 올라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종이를 꾹 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는 예전엔 글씨를 틀리는 게 무서웠어요. 자꾸 틀려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부요정이 말했어요. 도끼도 갈면 바늘이 된다고요. 그래서 매일 갈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상은 그 도끼로 만든 바늘이 금메달이 된 순간이에요. 그날 꾸미의 책상 위엔 작은 금메달이 올려졌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아이, 늘 뒷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있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끈기의 상징이 되었죠.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 그건 옛사람들의 교훈이 아니라 지금도 꾸미처럼 작은 손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오늘 걷고 있는 그 길, 혹시 너무 더디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도끼를 갈고 있는 중이니까요. 암사마을, 여름밤. 전기는 자주 끊기고 아이들은 촛불 하나의 의지에 숙제를 했습니다. 모기 소리에 손을 휘젓고 더운 방 안에 웅크린 채 한 줄, 또 한 줄, 낡은 공책 위에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오늘도 정전이야. 누군가 조용히 말했을 때 서울에서 방학을 맞아 내려온 아이.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살은 이렇게 쨍쨍한데 왜 우리는 전기를 못 써? 영희는 그날 새벽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던 낡은 태양광 발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마을 어귀에 외롭게 놓인 먼지 낀 패널 몇 장과 고장난 전선들 뿐이었죠. 햇빛은 이렇게 많은데 왜 아무도 안 닦지? 그날부터였습니다. 영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해보다 먼저 일어나 손에 물통과 수건을 들고 조심스럽게 패널을 닦기 시작했어요. 조심조심 손가락 하나로 먼지를 털고 수건으로 정성스레 문질렀습니다. 패널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전기도, 소리도, 불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패널을 닦았습니다. 영희야, 그거 닦는다고 뭐가 되겠니? 차라리 TV라도 보러 가자. 어른들도 친구들도 말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웃으며 말했어요. 산도 옮길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면. 영희의 일기. 오늘도 닦았다. 비가 왔다. 그래도 닦았다. 햇빛이 돌아올 걸 알았으니까. 내가 할 일은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 준비하는 거니까.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영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 같았지만 영희는 그저 믿었죠. 언젠가는 이 빛이 마을에 닿을 거야. 어느 날 패널 위로 부드러운 빛 한 줄기가 비쳤습니다. 피익 소리 하나가 나고 낡은 발전기가 아주 작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날 밤 마을 한편에 가로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저기 불 커졌어. 진짜 전기야? 뭐야? 진짜 돌아온 거야?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패널 앞으로 달려간 영희는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됐다. 움직였어요. 하루 이틀 지나며 마을 전체에 전기가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있던 냉장고엔 다시 불빛이 켜졌고 아이들은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은 TV로 뉴스도 보고 마을회관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이게 다 영희 덕분이네. 우리 마을 전기를 살린 게 저 꼬마라니.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와, 진짜 산을 옮긴 것 같아. 그 순간 어디선가 노인이 조용히 말했죠. 이건 바로 502산 502산이야. 502산.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이야기. 그건 어리석음이 아니라 믿음과 지속의 상징입니다. 영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반복되는 오늘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하면 결국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산도 옮길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면. 혹시 당신도 지금 패널을 닦고 있는 중이신가요? 지금은 티 나지 않아도,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어도 계속하신다면 언젠가 마을 전체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묵묵히 매일을 닦아가는 당신. 당신이야말로 진짜 산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밤하늘, 한강 근처, 깜깜한 뒷골목 위로 드론이 지나간다. 아이의 눈망울에 반짝이는 불빛이 비친다. 서울 한강 광나루 드론공원 근처. 넓고 멋진 공원 바로 옆. 낡고 좁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아이. 이름은 비찬이. 이름처럼 밝은 아이였지만 그의 집엔 책도, 전기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드론을 보던 비찬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글을 배워서 세상에 우리말을 전할 거야. 말은 컸지만 현실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밤이면 집안은 캄캄했고 전기가 끊긴 날에는 촛불조차 켤 수 없었죠. 하지만 그날 밤 비찬이는 창밖에 반짝이는 작은 불빛 하나를 따라 나갔습니다. 작은 반딧불, 그 불빛이 글자를 비춰줬습니다. 찢어진 책 한 장, 형광펜도 스탠드도 없었지만 비찬이는 그 반딧불 하나의 위치에 눈을 반짝이며 글을 읽었죠. 불은 없어도 반딧불 하나면 글씨는 보였어요. 그리고 눈이 내린 겨울밤엔 종이조차 없어 그저 마당에 쌓인 눈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새겼습니다. 눈은 녹아도 내 마음속 글씨는 녹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어리석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래서 뭐가 되냐고 말이죠. 하지만 비찬이는 매일 했습니다. 낮에는 공원 쓰레기를 주워 용돈을 모으고 밤이면 반딧불과 눈빛에 기대어 조금씩 한 글자씩 자신만의 우리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비찬이는 자신의 글을 소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별 아래 배운 말들. 그 이야기는 가난한 아이가 어떻게 배움을 이어갔는지, 그리고 그 배움이 어떻게 자신을 바꾸었는지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낸 진심이었습니다. 그 소설은 한 작은 문학 공모전에 당선되었고 해외 출판사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비찬이는 영국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가 만든 작품이 배움의 가치를 담은 이야기로 세계적인 상을 받게 된 거죠. 그 자리엔 엘리자베스 여왕도 있었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맨 채 조금은 떨리는 손으로 비찬이는 그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비찬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반딧불 하나에 기대어 글을 읽었고 눈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은 세상의 주목을 받는 이야기로 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형설지공, 반딧불과 눈빛으로 만든 배움의 기적. 그건 결국 제 안에 자란 별이었습니다. 형설지공. 옛날 중국에서 가난한 학생이 반딧불을 모아 공부했고 눈 위에서 글씨를 썼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 비찬이의 삶은 그 사자성어를 고스란히 살아낸 한편의 동화였습니다. 그땐 그냥 글씨가 좋아서 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묻습니다. 진짜요? 불도 없이 어떻게 해요? 불이 없을 땐 내 안에 불을 켜면 돼요.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다. 이 책을 읽는 너에게 어둠 속에서도 너만의 반딧불은 반드시 있다. 그것을 따라가면 너도 별이 될 수 있어. 혹시 지금 당신도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글씨를 새기고 계신가요? 빛도 따뜻함도 없지만 그래도 꺾이지 않고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고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도 반딧불 아래 글을 읽던 비찬이처럼 분명히 언젠가 세상 앞에서 당신만의 언어로 빛나게 될 거예요. 형설지공. 그건 어릴 적 이야기 속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는 작은 별 하나의 이름일지 모릅니다. 서울 강동구 강풀만화거리. 평일 오후에 적막한 골목. 공구상가 철문이 덜컥 열리고 청년 하나가 천천히 나온다. 서울 강풀만화거리. 만화 속 인물들이 그려진 벽화와 오래된 전구 간판들이 붙은 이 골목 어귀엔 무명의 청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구. 조용하고 수줍은 청년. 낮엔 공구상가에서 일하며 망치와 드릴을 다루는 손으로 밤엔 연필을 잡고 만화를 그리는 사람. 연구의 꿈은 어릴 적부터 같았습니다. 세상을 울리는 이야기 하나쯤 내 손으로 그리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작업복엔 늘 기름때가 묻었고 퇴근 후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취방 한 구석 작은 책상 앞에 앉는 게 연구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의 방엔 스탠드도 없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양초 하나의 위지에 밤을 지새웠죠. 불빛이 흔들리면 그림선도 흔들렸지만 연구는 매일 단 한 컷이라도 꼭 그리고 잤습니다. 오늘의 1mm는 내일의 1km가 될 거예요. 그 말은 그가 공구상가 사장님께도 자신에게도 늘 속삭이던 주문 같은 말이었습니다. 연구의 방 안엔 어느새 노트와 스케치북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그림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이 더 정교해지고 이야기는 더 진해졌죠. 그의 만화는 항상 누군가를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혼자 밥 먹는 소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이, 퇴근길 눈물 짓는 어른. 작고 흔한 일상 속에서도
연구는 감동을 찾아냈고 그걸 담담히 그렸습니다. 그림으로 말할 수 있다면 말로 못하는 감정도 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연구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온라인 연재도 출판사 제안도 쉽게 닿지 않았고 가끔은 양초 하나를 켜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린 이 수많은 그림들 언젠간 누군가에게 닿을까? 벽 한쪽에 적힌 글씨 매일 한 컷 일취월장 1년이면 365컷. 그러던 어느 날 한 일본 만화 웹진에 연구의 만화가 조용히 번역되어 업로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SNS에 올렸던 4컷 만화를 한 일본인이 한국어로 번역해 게시했기 때문이었죠. 이 작가 누군지 모르지만 마음이 너무 전해졌어요. 그 만화는 일본과 대만 그리고 유럽의 만화 커뮤니티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람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댓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만화 보면서 처음으로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해봤어요. 고맙습니다. 이 만화 덕분에 다시 부모님께 전화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 반응을 본 연구는 그날도 아무 말 없이 스케치북을 열고 또 한 컷을 그렸습니다. 10년,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단 한 컷. 그 일취월장의 시간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이야기로 천천히 단단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의 만화는 해외에서 출간되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고 지금은 수많은 팬들이 그의 만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힐링 작가라 부르지만 연구는 여전히 말합니다. 저는 매일의 1mm를 아직도 그리는 중이에요. 일취월장 일취월장. 날마다 나아지고 달마다 성장한다는 뜻. 그건 거창한 도약이 아니라 양초 하나, 연필 하나, 하루 한 컷으로 이어지는 지독한 성실의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매일 작은 1mm를 걷고 계신가요? 아무도 몰라주는 그 노력이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조용한 발자국들이 세상을 울리는 발소리가 될 거예요. 오늘의 1mm, 그건 분명히 내일의 1km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 아이, 햇살을 닦아 마을을 밝힌 아이, 반딧불을 따라 글을 배운 아이, 그리고 양초 불빛 아래 만화를 그린 아이까지. 이 아이들의 이야기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낯설지도 않죠. 왜일까요? 그건 이 이야기가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 그려본 자신의 이야기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 아이들은 뛰어난 능력이 있던 것도 특별한 기회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속했을 뿐이에요. 매일 하나씩, 하루 한 줄,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그 작고도 평범한 반복이 시간이 지나자 금메달이 되었고 마을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로 피어났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속해도 바뀌는 게 없는데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혹시 그 질문들 속에서도 당신이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만의 도끼질이 아닐까요? 당신도 지금 도끼를 갈고 있는 중이고 반딧불을 쫓고 있는 중이며 태양을 닦고 있고 하루 한 컷을 쌓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마치지 못한 것 같아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 계속함 자체가 당신을 어디론가 이끌고 있는 중이에요.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바늘이 될 리 없다. 그 먼 산을 어떻게 옮기냐. 불도 없는 데서 무슨 공부냐. 그림 그려서 뭐가 되겠냐고. 하지만요, 누구도 그 아이들의 끈기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끼를 갈던 그 소녀는 꾸미의 마음에 끈기라는 씨앗을 심었고 햇살을 닦던 영희는 마을 전체에 믿음이라는 전기를 켰고 반딧불을 쫓던 비찬이는 세상과 우리말을 연결시켰고 밤마다 그림을 그리던 연구는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그런 누군가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다시 책을 펴고 손을 씻고 출근을 하고 밥을 짓는 사람. 그 작은 반복과 꾸준함이 결국 기적이 된다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도약을 기억할지 몰라도 진짜 감동은 소리 없이 쌓여온 하루들에서 시작됩니다. 매일의 작은 걸음이 세상을 바꾸는 큰 발자국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일취월장이었고 평설지공이었고 오공이산이었고 마부작침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의 하루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 차례입니다. 당신 안에 쌓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를 울릴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당신에게 오늘 이 영상이 조용한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당신은 지금 제일 위대한 한 걸음을 걷고 있는 중이니까요. 괜찮아요. 조금 느려도, 조금 틀려도, 조금 부족해도